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꿈이 부서진 자리에 남은 상처는 더욱 그렇죠. 이것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서로를 치유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복판, 조용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카페 멜로디. 그곳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만남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늑한 카페 멜로디의 아침 풍경입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원목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고 구석 한편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 강지민은 32살 한때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지만 지금은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언제나 낡아빠진 검은색 보호대가 감겨 있었죠. 지민은 원두를 갈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 보호대를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윤서연 30살의 클래식 음악 비평가였습니다. 그녀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의 피아노에 시선이 머물렀고 순간 미묘한 불편함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멜로디 카페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환한 미소로 대답했죠. 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서연은 피아노에서 급히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민이 피아노를 바라보며 물었죠. 저 피아노가 신경 쓰이시나요? 오래되어서 소리도 안 나고. 아니에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서연의 대답은 생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지민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꺼내 작업에 몰두했지만 가끔씩 피아노 쪽을 힐끗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도 서연은 카페에 남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정리를 하며 다가왔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음악 비평 기사를 쓰고 있어요. 내일까지 마감이라서.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지민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죠. 음악 비평가시군요. 어떤 장르요? 클래식이요. 특히 피아노 연주 비평을 주로 해요. 서연은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 보호대를 만졌습니다. 운명이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멜로디가 갑자기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이 지나자 서연은 카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작업하는 그녀에게 지민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죠. 오늘은 어떤 연주자 기사를 쓰세요? 지민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신예 피아니스트 리뷰예요. 어제 연주회에 다녀왔는데 솔직히 별로였어요. 서연은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별로였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지민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교는 완벽했지만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았달까? 기교와 감정,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아,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지민은 손목 보호대를 만지며 얼버무렸습니다. 또 다른 날 저녁 서연이 마감에 쫓겨 늦은 시간까지 작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민이 허브차를 가져다 주었죠. 카페인 없어서 밤에 마셔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뭘까요? 카페 이름이 멜로디인데 정작 저 피아노는 왜 안 써요? 인테리어용이에요? 그 순간 지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복잡한 사정? 설마 저처럼 피아노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니죠? 서연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릴 때 피아노 때문에, 아니, 피아노 선생님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로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서연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가방을 챙겼죠. 죄송해요. 괜한 얘기를 했네요. 먼저 가볼게요. 서연이 급히 나가버렸고 지민은 당황한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우연한 만남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상처가 서로에게 향해 있을 때 진실은 더욱 복잡해지죠.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제 기분 나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지만 둘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달리 피아노 쪽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 했죠. 혹시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지민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궁금해하세요? 서연이 경계심을 보이며 반문했습니다. 그냥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상처? 당신이 무엇을 알겠어요? 서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피아노 때문에 모든 걸 잃었거든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이틀 후 지민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5세의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집 안 곳곳에는 피아노 관련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피아노를 그만둔 진짜 이유를 아세요? 지민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자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카페에 오는 손님 중에 피아노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싶어서. 지민아, 너는 그때 고작 12살이었어. 할머니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살이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때 할머니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사진첩에는 어린 지민이 피아노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고, 한 장에는 무대 뒤에서 울고 있는 다른 아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 서연은 자신의 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5일. 오늘 피아노 경연 대회가 있었다. 나는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강지민이라는 아이가 우승했다. 그 아이는 나보다 어렸는데 너무 잘 쳤다. 선생님은 내가 왜 졌는지 계속 야단을 쳤다. 예능은 재능이야. 너는 재능이 없어. 그 말이 너무 아팠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이란 때로는 왜곡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진실을 비틀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하죠.
사흘 후 서연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지민은 우울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 보호대가 벗겨져 있어서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지민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피아노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다른 아이의 꿈을 짓밟은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당신이 강지민?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윤서연이죠?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럼 그때 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서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 서연이라는 걸. 거짓말.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선생님한테 매일 야단 맞고 재능 없다고 무시당하고. 서연이 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저도 다 잃었다고요. 지민이 절망적으로 대답하며 손목에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에 사고가 났어요. 손목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됐어요. 제가 당신에게 받은 벌일까요? 지민의 목소리는 울먹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란스러워하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복수는 때로 빈 허상입니다. 우리가 원망해온 상대방 역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분노는 혼란으로 바뀌죠. 서연은 오래된 음악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민이 어릴 때 연주했던 곡이 흘러나왔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 쳤었지. 다음 날 서연은 조심스럽게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지민은 평소와 달리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드릴까요? 지민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서연이 지민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제가 원망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당신은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고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둘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지민에게 호기심을 보였죠.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지 않아요?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어요. 손목이 이렇게 됐는데. 지민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활 치료는 해봤어요? 한계가 있대요. 예전처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예전처럼이 아니어도 지금의 당신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죠. 제가 그동안 비평해온 연주자들 중에 기교는 완벽하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연주는 달라요. 더 깊이가 있어요. 2주일이 더 지난 어느 늦은 밤, 카페 문을 잠그고 둘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용기를 내어 제안했죠. 한 번만 쳐보실래요?
안 돼요. 틀릴 게 뻔하고. 지민이 거부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의 연주를 듣고 싶어요. 지민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틀려도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민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떨리고 부정확했지만 점차 멜로디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완벽하지 않은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는 처음 들어봐요. 다음 날 서연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 쓰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기사요. 상처받은 영혼의 연주자에 대한.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저에 대한? 지민이 놀라며 물었죠. 네. 당신의 연주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정성 있는 음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저는 프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지민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프로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지민으로서 연주하세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기사가 실린 후 카페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부담스러워했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연주를 할 수 있을지.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그 마음만으로도. 서연이 격려했습니다. 그녀가 지민의 손목 보호대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 그거 벗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걸요?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흉터도 당신의 일부잖아요. 숨길 필요 없어요. 지민은 망설이다가 손목 보호대를 벗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처를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죠. 한 달 후 카페에서 시작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민이 무대에 서 있고 서연이 객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완벽한 연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아픔과 기쁨을 음악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지민이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틀리기도 했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죠. 완벽하지 않은 연주였지만 그 어떤 완벽한 연주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다른 상처받은 영혼들과 소통하는 순간이었죠. 관객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6개월이 흘러 카페는 작은 콘서트 홀로 변모했습니다. 지민은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열었고 서연은 진정성 있는 음악가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오늘 연주 어땠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행복해요. 지민이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때는 완벽하려고만 했거든요. 지금은 진짜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둘이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이제 피아노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지민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덕분이죠. 지민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쳐볼까요? 저는 못 쳐요. 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아름다운 하모니였죠. 상처는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함께 나눈 상처는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죠. 지민과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주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1년이 지나 카페 멜로디는 이제 유명한 소규모 콘서트홀이 되었습니다. 지민과 서연이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오고 있었죠. 브라보, 앵콜.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믿어져요? 1년 전만 해도. 지민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이 손을 맞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 만나야 하는 운명이죠. 지민과 서연처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의 흉터와 서연의 작은 손이 함께 아름다운 마지막 화음을 연주했죠. 지민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식장에는 그들이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둘이 어떻게 만났대? 한 하객이 물었습니다. 피아노 때문에 만났다던데. 참 운명적이지? 다른 하객이 대답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죠.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상처에는 치유의 선율이 있습니다. 지민과 서연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